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연탄 한 장에 얼마나 할까요? 저는 한 4,500원 할 줄 알았는데 올해 기준으로 800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 19% 정도 오른 건데 이 때문에 연탄 후원도 크게 줄었다는 게 복지단체들의 설명입니다. 매년 오르는 연탄값, 올해도 저소득층의 난방비 시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일부터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됩니다. 잠실역에서 둔촌동까지 9.2km 구간에 총 8개의 역사가 들어섰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빅데이터와 실시간 정보, 미세먼지 신호등 등 아이디어도 돋보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이 어제 서대문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행렬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 새벽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량에 깔렸다가 구조됐습니다. 내일부터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구간이 개통됩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강동구 둔촌동을 잇는 구간입니다. 개통을 하루 앞둔 9호선 3단계 구간에 태윤영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9호선 종점인 종합운동장역을 통과한 열차가 새로운 역사에 도착합니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9년간의 공사 끝에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송파구의 잠실 운동장역을 시작으로 강동구 둔촌동의 중앙보훈병원역까지 9.2km 구간을 따라 8개 역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석천역은 지하철 8호선으로, 올림픽공원역은 5호선으로 각각 환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동에서 강남과 여의도로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고 올림픽공원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는 급행열차로 5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졌습니다. 공항에서 올림픽공항까지 약 기존 72분에서 5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22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신설된 8개 역에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전화가 설치된 안전구역이 들어섰습니다. 또 역마다 지리적 특성을 담은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전부 다 자동적으로 조명을 밝게 낮게 하는 감성적, 여기 지금 전국에 최초로 되어 있는 그런 특화 정거장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한편 서울시는 출퇴근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6량 급행열차를 17대 운행해서 개통과 함께 20대 운행으로 확대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확대 편성하더라도 기존 출퇴근 수준과 비슷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미세먼지에다가 황사까지 공기 상황이 최악인 요즘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도 도로변이나 공사 현장 같은 생활 속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대책들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인터넷 통신 설비와 함께 설치된 작은 상자.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측정 장비로 강남구 도로변 44곳에서 공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공기 오염도가 높아지면 살수차 같은 정화 장비를 투입합니다. 재건축 철거 현장입니다. 대형 트럭이 나갈 때마다 수시로 세척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의 외부 유출을 줄이기 위해 담벼락 높이를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 높였습니다. 대형 공사장마다 누구나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수치가 표시됩니다. 물청소는 매주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진 흡입 차량은 매일 50km씩 운행합니다. 올해 안에 지역 내 29개 모든 초등학교에, 내년에는 225개 어린이집 실내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림이가 설치됩니다. 지난 3월부터 환경개선 종합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입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매연여관 정치를 이제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그 도로변에 이제 비산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별로 이제 농도를 좀 파악을 한 상태에서 물청소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강남구는 내년에 청소 차량을 8대 더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대기오염 경보제와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건설 기계의 최신 장비 사용 조치 도입으로 미세먼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난 23일은 임시정부가 환국한 지 7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열사 본전에서는 7위 선열을 숙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나라의 뿌리에 대한 처절한 예를 다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외칩니다. 우렁찬 숙모사를 시작으로 의열사 7위 선열 숙모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 열린 이 행사는 나라를 위해 몸바친 순국 선열과 임정 요인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숙모지전에 참석한 의열사 7위 선열의 후손들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그 후손으로서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조성환, 이봉창, 백정기 등 7위 선열 영정 앞에서 본격적인 제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이동영 선생의 관양인 연안 이씨의 대종 회장이 초원관을 맡았습니다. 술이 채워진 술잔은 조심스럽게 7위 선열에게 올려집니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사 공부를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요. 팜플렛을 갖다가 놀아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열사 7위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떠올릴 수 있는 숙모지전은 앞으로 그 자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나라가 존속되고 있는 한은 이 제례, 이 행사를 해나가야죠. 그 내년서부터는 춘추 2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임시정부가 환국한 지 올해로 73주년을 기념해 열린 의열사 7위 선열 숙모지전. 애국정신을 가다듬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그런데 이봉창, 백정기 의사와 조성환 선생 등 일부 애국 선열들의 정보가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이 작은 것부터 시작돼야 하겠죠.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4개 국어가 지원되는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입니다.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면 7위 선열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일부 정보가 잘못 명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천황을 처단하기 위해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는 본적인 용산구 효창동 118번지가 출생지로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출생지는 본인이 일본에서 신문 조서를 받을 때 밝힌 것으로 보면은 서울 원정이라고 지금 원효로죠. 원정 이종목 번지불상 이렇게 돼 있어요. 청산리 전투의 주역 중 한 명인 청사 조성환 선생의 출생지는 현재 서울 낙원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주에 그 가면은 조성환 선생 생가라고 해가지고 여주에서 자랐다는 것은 우리 종족은 다 아니까 직계 후손들이 살아 계셨다면은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항일운동을 벌였던 구파 백정기 의사는 3.24 묘표 지판과 효창원 의열사 리플릿에 적힌 출생지가 전북 정읍에서 올해 부안으로 수정됐습니다. 부안군청이 보낸 요청에 따른 건데 하지만 여전히 묘비엔 백정기 의사의 출생지가 전북 정읍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묘비를 백범 김구 선생이 직접 세워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용산구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용산구는 신뢰할 만한 기관의 사료 고증이 있다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준점을 찾을 필요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건처라든가 이런 데서 명확한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알리게 되면은 전국 어디에서나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공개하고 있는 선열들의 출생 정보 역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기록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무리 작은 기록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 나비 효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선열들의 잘못된 출생 정보를 시급히 정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영진 전 의장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또한 빌라 건설업자와 분쟁을 중재해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3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금천구 독산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살 이모 씨가 다쳤고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성동구 도선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깔렸다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가벼운 상처만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중랑구 중화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동부 간선도로 확장 사업이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연기됐습니다. 구간 평균 통행 속도가 24km에 머물 정도로 사실상 도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었는데요.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동부 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동부 간선도로 노원구 방면 하행 구간입니다. 주민들에게 차 막힘 현상은 일상이 됐습니다. 상계동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주민의 경우 30여 킬로미터를 가는데 1시간 반을 길에다 버려야 합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빠져나가는 게 제일 문제랬어요. 이 아파트에서 동부간선도로 빠져나가는데 혼자 빠져나가고 한 1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경기 북부를 비롯해 도봉구 등 인접 자치구 차량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각 구간마다 합류 지점도 있어 교통 혼잡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녹천교부터 의정부 시계까지는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병목 현상 탓에 하루 대부분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촉 사고도 잦습니다. 취재 도중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운전자는 도로 환경이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막혀가지고 막힌다는 건 차하고 차가 바짝 붙으니까 하루빨리 차선을 넓히든 2차선을 더 만들든 개선을 해야죠. 운전자의 말처럼 동부 간선도로 노원 구간에선 종전 4차로를 6차로로 늘리는 확장 공사가 지난 2009년 첫 삽을 떴습니다. 완공 시기는 2012년. 그런데 목표했던 시간을 훌쩍 넘어 10년이 됐음에도 개통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에서야 2020년 말쯤 개통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교통 혼잡은 더 극심해진 상황. 불편을 참아온 주민들의 허탈감은 커 보입니다. 공사 구간이 좀 있어서 그런가 이게 좀 어떻게 확 좀 뚫려야 되겠어요. 너무나 지금 봐서는 이게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행청인 서울시는 공사 지연 이유에 대해 주변 아파트 주민의 민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확장될 경우 소음과 분진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과 조정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설명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말 그대로 간선도로다 보니까 이제 방음벽을 터널 형태로 씌워서 이 소음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달라 이제 민원의 요였는데 그것들이 쭉 쌓여서 15년도에 사업계획 변경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는 소음과 관련한 민원 대부분은 해결됐다며 예산을 집중 투입해 2020년 말까진 확장 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동부 간선도로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10년간 공사 중인 동부 간선도로 제209. 서울시는 현재 동부 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공정률은 60%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2년 동안 1,500억 원이란 예산을 집중 투입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주민 민원도 해결된 만큼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구간 평균 통행 속도는 54km가 될 전망입니다. 간선 도로로서의 기능 회복은 물론 서울 최대 상습 정체 구간이란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드씨였습니다. 내일까지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조선왕릉 역사 문화제가 열립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조선을 주제로 했던 영화들이 연이어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제작된 영화 명당. 많이 알려져 있듯이 영화 명당은 흥성대원군이 한 직원의 조언을 받아 2명의 왕이 나온다는 왕릉터에 생부인 남영군의 묘를 이장했다는 설화에서 출발합니다. 또 다른 영화 영린. 역적으로 몰려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로 감살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던 왕 정조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조선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 성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조선왕릉 역사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조선왕릉인 정릉과 의릉을 품고 있는 성북구가 문화재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1960년대 작품인 영화 인목대비와 문정왕후부터 최신 작품까지 조선을 주제로 한 8편의 영화를 연이어 상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성북구랑 노원구 그리고 남양주시, 구리시 이렇게 네 자치단체가 같이 조선 왕릉을 이제 개발하고 활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희빈이나 아니면 연산군 위주로 저희가 작품 편성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광해 관련 작품을 좀 더 집중 조명했고. 또한 영화 상영 뒤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진행됩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인 만큼 역사학자와 영화평론가가 자리에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 명당 상영 뒤엔 풍수지리학자와 함께 풍수지리로 조선왕릉을 살펴보는 이색적인 시간도 마련됩니다. 영화제 마지막 날 상영작인 영린 감상후엔 영화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상영과 더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 이야기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상영 시간과 예매 방법은 아리랑 시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울리는 구세군 종소리에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어제 모금 캠페인이 마련됐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행렬로 벌써부터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저금통에 모아둔 돈을 저마다 한 손 가득 들고 있는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레 기부함에 내려놓습니다. 어느새 기부함은 수북해져 아이들의 저금통으로 가득합니다. 지역 내 15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500여 명의 아이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입니다. 지역 정치인과 지역 주민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올해 성금과 성품으로 8억 9천여만 원을 마련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2억 원을 모금할 정도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또 시작으로 겨울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들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켠에선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과 이대 복지관 등 7개 복지기관에서 참여한 바자회도 마련됐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후원한 물품부터 복지기관에서 직접 만든 제품도 선보여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이어졌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제 훈련생분들이 제작하고 있는 가죽 제품도 같이 판매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판매되어진 이제 수익금은 저희가 이제 혼자 사시는 청각장애인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청각장애인 아동들 그런 여러 가지 청각장애인 사업에 사용되어질 계획이고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은 오는 2월 19일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모금 기간 내 성금과 성품 전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한편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28일 강남구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강남복지재단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이 의장은 연말을 맞아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게 됐다며 강남구의회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장학 후원금을 전달식 직전에 복지재단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성동구가 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공간인 온기 누리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구는 지난해 운영했던 46곳을 현장 조사를 거쳐 32곳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78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설치한 온기 누리소에는 커튼식 출입문을 미닫이 문으로 개선해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차단 효과를 높였고 의자도 배치했습니다. 성동구는 내년 3월까지 온기 누리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뇌물을 받은 전 성북구 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의 한 기초의장 출신 의원은 개인 약값으로 업무 추진비 500만 원을 썼고 한 의원은 아내가 일하는 업체에서 업무 추진비 700만 원을 썼습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업무 추진비 공개는 꺼리면서 의정비 인상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